항체 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회사입니다. PB파마 줄여서 말씀드린 거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고요. 오늘 지금 코스피에 상장이 됐는데 현재 17% 정도 지금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인가요? 기자간담회 다녀왔군요. 이하리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기자간담회, IPO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해도 굉장히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데 이때는 꽉 찼고요. 그 장소 자체도 좀 규모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마련이 됐더라고요. 네. 한 30명 정도, 30개 언론사에서 좀 왔는데 물어보니까 원래 IPO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증권부 기자들만 좀 모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바이오나 제약부 기자들이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희망제에 한해서 그렇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이런 관심을 좀 반영이라도 하듯이 공모 역시나 흥행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는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을 때 800대 1 정도만 넘어도 이것은 인기다, 흥행을 한 것이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819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청약도 200대 1을 넘어서면서 흥행 수준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외국 바이오 기업 최초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된 경우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항체 신약 역시나 개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코스피에 그 해외 기업들 상장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싱가포르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된 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상 최초, 처음이죠. 네, 네, 최초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사실 PB파마 주가가 장 초반에 별로였잖아요. 맞아요, 별로였어요. 이게 상장명이 이게 그 기업인지 몰라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혼란스러워해서 지금 업체에서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서 네. 이게 지금 거래소에서 네. 6자 이내로 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원래 명은 이런데 PB파마로 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네, 추측이 혼란스러워했다고 아니군요. 하더라고요. 네. 정말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갑자기 PB파마가 됐는지도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이 네, 그 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실까 봐 맞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네. 아까 여쭤보셨던 이제 싱가포르 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싱가포르 기업 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첫 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이 보면은요, 국내 연구진을 주축으로 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뭐 최대 주주, 대표, 주요 임원진들이 사실 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네. 외국계 기업이지만 외국계 기업 아닌 외국계 기업 같은 뭐 그런 기업이라고.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죠? 선생님까지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인데 사실 왜 근데 국내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에 가서 외국계 기업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투자 유치라던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상장은 국내에서 했다라는 점일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얘기는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매력적인 시장이 됐다라는 점일 텐데 실제로 이 회사 측에서는 뭐 홍콩 상장이라던가 나스닥 상장도 고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한국이 이 바이오 기업의 밸류 평가가 또 우호적이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다시 네.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냥 뭐 에피소드 같은 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회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좀 부과를 받은 네. 경험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회사법은 뭐 설립한 이후 18개월 이내에 네. 정기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을 인지를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인력들도 그렇게 보완이 될 텐데 혹여나 국내인들이 싱가포르 가서 사업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우여곡절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하나의 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정도는 네. 그냥 좀 참고로 아시면 어떨까. 그래요. 사실 그 네. 해외 기업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이제 상장시킬 때 사실 폐지되는 경우들이 보면 회계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 이제 폐지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 좀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거 사실 좀 주의할 점일 네,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이오 기업 경쟁력 좀 들어볼까요? 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 경쟁력 이것이 기업 가치를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약과 복제약은 좀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이 PB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정제라든지 배
대양, 그 단계에서 한 비용을 50% 정도 낮출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특화된 기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PBP1510이라고 해서 항체 신약, 이 췌장암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되게 나쁜 암이라고 그렇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성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암을 이 표적해서 그 췌장암 세포만을 없애는 그런 표적 치료제가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이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식약처 같은 곳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금 지정이 됐는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경제적인 이점도 있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임상이라든지 이런 허가 속도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이 허셉텐이라고 해서 유방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속보 지금 나오고 있군요. 네. 셀트리온 지금 제약바이오주 중에 상당히 여러분 관심 많은 종목인데 국내 1호로 코로나19 치료 정식 허가가 났다는 소식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치고 싶네요. 네, 지금 현재 2.34% 상승하면서 34만 9,500원 선에 거래도 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그 잠깐 나왔던 화면 중에 여기 회사 대표님, 여정 대표님 네, 맞으시죠? 나오셨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분 어떻게 이 상장이 됐는지 또 뭐 목표는 뭔지 이런 말씀 하셨죠? 네, 일단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 돋보였고요. 이 공모 자금으로는 일단 규모 있고 조금 더 속도감 있는 연구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쟁사로 국내 업체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네. 글로벌 업체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10위 항체 신약 업체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잠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많은 바이오시밀러를 빠르게 임상 단계에 진입시켜서 빠르게 이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파워프나 CTHRC1 같은 새로운 치료 타겟들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좀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항체 신약 개발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